오전에 약간 분위기가 브리핑하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방송 직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최대행 측이 어쨌든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변론을 좀 재개해라. 추가 심리가 좀 필요하다 하니까 오는 10일에 변론 재개하기로 한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하도 뭐 이제 방송 용어 방송의 부적절한 용어라서 제가 좀 쓰기 그런데 하도 뭘 하니까 예 난리를 치니까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뭐 논란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다른 거부터 해라. 왜 이거를 하냐. 순서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이거는 근데 헌법학자들이 100명 이상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헌재가 중요도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한 번만 하고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졸속 심사 논란. 그것도 지난번에 그거를 보셨으면은 변론을 보셨으면은 사실은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이제 문서를 보면서 여기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건 이건 뭐냐 그러니까 계속 그 이제 최상목 측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앵무새예요 진짜. 여야 합의가 안 돼서만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냐 문서는 뭐냐 계속 물어보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니 그러면은 좀 절차적으로 잡음을 좀 없애자 뭐 이런 취지에서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청구인 자격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국회 의결을 안 거치고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한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뭐라는 건데 지금 뭐 사실 국회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거꾸로 그러면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국가 기관 간에 누가 이제 이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헌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꼭 열어야 되나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데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면은 뭐 그게 나쁘진 않겠죠.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국회를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라는 기관이 있고 행정부라는 기관이 있고 사법부라는 기관이 있고 지자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지자체는 뭐 전부 다 만약 내가 예를 서울시장이면은 서울시에 관련된 뭐 회의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잡음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하자. 그래도 이걸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들을 거야? 뭐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장의 명의로 나가는 것들은 정말 국회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미비했다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쨌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회가 의결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회의 모든 결정 사항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지만 그 여야 합의를 뛰어넘는 것이 의결이에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면은 여야 합의가 안 됐더라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면 그것은 국회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야 합의해오라고 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 곤란하니까 나한테 자꾸 뭐 압박하지 마. 그러한 의사표시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안 따르게 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사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위헌을 판단하는 기관인데 헌재의 위헌은 그러면 누가 판단을 헌재가 위헌적인 걸 했으니까 거부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또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헌재가 오늘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최대행이 불복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 입장을 내놨어요.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변론 제기 요청했으니까 받아들여서 우리 변론 제기해 줄게. 근데 이 결정이 나와서 선고가 나오면 그건 받아들여서 하라는 취지의 좀 말로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던 거를 이제 뭐 다시 이거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좀 그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 헌법재판소를 1987년도에 이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났을 때 최종적으로 헌재에 가져가서 아니면 개인이 이제 헌법소원을 뭐 청구할 수도 있으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맡기고 거기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국가기관이든 개인이든 지금까지 안 따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기속력이 있다고 뭐 법조 용어로 기속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준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헌법이 이제 뭐 이를테면은 이제 현재 결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굳이 적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제 안 따르겠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여러 번 입도 아프게 얘기했지만은 법치주의를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정당이다. 지금 계속 지금 뭐가 법원의 결정이든 헌재 결정이든 뭐가 있을 때마다 다 부인하잖아요.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정당은 이 제도권 안에서 정말로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진짜로. 예.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자인데 그 결정을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를 걸어가지고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알아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어요. 저는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게 있는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이라면 기피 신청하잖아요. 근데 이미 윤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번 했다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기피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헌재가 이 회피 촉구 의견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상화?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그렇게 했잖아요.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 국회는 여야 추천, 여야 합의 추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쪽 입장을 대변하고 본인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확신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무지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란 색깔이 있다고 그래서 저 무지개는 잘못됐어라고 엑스표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 구성을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념적인 다양성을 대화와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거쳐야 되는 그런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면 좋겠느냐. 그거 이념을 다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진영을 넘어서 얘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 찬성이면은 그것이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죠. 아니 뭐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게 도대체 저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개인적인 이념적인 뭐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사는 뭐 무색무취합니까?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거를 재판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제척, 기피, 회피 요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제척은 아예 법정 사유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제 제외하는 거고 기피는 신청인이 이제 이의가 있을 때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고 회피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처음이군요. 정말. 예.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하는 건데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는 사실은 뭐 처음 들어보는 초식이긴 해요. 네, 그냥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고 3명을 지금 회피하라고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네. 지금 8명이거든요. 3명을 만약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만 3명을 만약에 이 스스로 회피하면은요 5명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탄핵 심판이 중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이제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3명은 회피하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한테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탄핵 심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명으로 되면 중단되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 6명이 돼야 된다 지금. 그것도 가처분 신청 인용해가지고 그것도 나온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장성철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원래 진보가 한 3명 있으면 안 됩니까? 9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개한 논리인지 진짜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을 기피 신청했을 때 이제 그때도 만장일치로 기각한다고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기피 신청도 사실은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회피 촉구를 하는 사유를 들여다보면 뭐 10여 년 전에 SNS 활동이나 누구를 팔로잉하고 있더라.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남편이나 동생의 사회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사유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SNS를 제가 좀 정리한 상황인데 예전에 SNS 팔로잉을 내가 누가 했었지라는 나의 그거를 다시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그러한 지적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헌법 재판에서 당신들은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문영배, 이미선 이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남편의 일인데 저는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지금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의 변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하고 같은 공익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비 걸면 시비가 걸리는 거니까 이런 재판 기간 동안은 김희수 재판관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공익 활동에서 남편분이 좀 잠시라도 좀 빠져 있는 것이 어떠냐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당신들은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의견에 좀 반대인 게 이게 선례가 되면은요.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기피 뭐 이제 사유거나 회피 사유가 되지 않고 본인의 일이 아니라 연좌제처럼 누군가 뭐 가족 뭐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은 앞으로는 헌재나 법원 판단에 있어서 판결에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번 했지 않았냐. 사돈의 8촌도 지금 관련이 있으면은 이거 다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의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맞나? 앞으로의 법의 권위를 위해 법원과 헌재 권위를 위해서도 저는 조금 이 장성철 소장의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예.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한 명은 재판관이고 한 명은 남편의 동료가 지금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대방 쪽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좀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남편의 동료로 따지면 세상에 우리나라가 너무 좁잖아요. 사실은 건너면 다 연결이 되는데 남편의 동료까지는 좀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닌가? 남편이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단의 그 동료가 김희수 들어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그냥 변호인이 아니라면 저는 그건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공격의 빌미를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좀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안 하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뭐 하는 게 정영식 재판관의 박선영 처형인가 처형. 그러니까 진실과의 뭐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그 계엄 일으키고 나서 그 임명을 해가지고 이거 보훈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 박선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자리에 맞는가에 대한 사실은 논란이 더 센 거죠.
물론 이제 타이밍상 뭐 정영식 재판관과의 관련도 있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 진실과 화해 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맞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것과 조금 물론 이제 그거와 넓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대한 얘기는 그 사람의 본인의 자질과 그거에 대해서 얘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질은. 우리가 어떤 공직을 할 때 다 가족들도 다 검증을 하고 문제 제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도리 차원에서 좀 정리하는 것도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를 계속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박영선 진실화해 위원장은 사퇴해야 돼요. 박선영. 네. 아 박선영 죄송합니다. 네. 아, 박영선 장관께 네. 죄송하고요. 박선영 위원장은 딴 것도 아니고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지고 이거 정영식에 대해서 보험 든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확장하다 보면은요 나만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 걸릴 그러니까. 사람이 없죠. 사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재판관과 변호사 이렇게 헌재 심판정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은 좀 박선영 문제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더라고요. 준비 모임까지 여의도에서 주말에 가졌던데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과 청년 중심이래요. 이거는 뭘 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헌법 재판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헌법 재판에 집중을 해봤자 자신들이 이길 가능성은 없으니까 헌법 재판에서 본인들이 이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냥 광장에서 여론을 갖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변호인단에 모집하면은 이분들은 뭘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포트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변호인단이라고 하면 어쨌든 헌재 쳐들어가자 이런 거 아니 있지. 그러니까 뭔가 법률적으로 뭐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무능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왜 남의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조력까지 얻어야 되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건지.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선동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국민 변호인단께서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은 탄핵은 위법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논리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할 수 있는 건지 되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나오는 거지만은 오직 선전선동 이것만 지금 하고 있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이 오전 11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좀 전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국정마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치한 거다. 이 조치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부호영 못하듯이 조치라고 표현을 했고 또 계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 국제 정세와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당이 하나 돼서 2030 비롯해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평양 우려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브리핑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네. 같은 말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구치소 안에서는 유튜브를 보지를 못할 것 같은데 저런 생각을 계속 강화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헌법과 법률에 비상계엄은 야당의 국정마비의 저러한 노림수를 국민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것이 반헌법적인 조치다,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눈에 띄는 게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전했네요. 윤석열 본인만 좀 당무에 손을 떼시면은 옛날부터 대통령 있을 때부터 당무 개입으로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지금 당 상황에 지금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지금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당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내란
옹호 세력으로 지금 딱 당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팔이 지금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인정해라. 그러면은 당이 좀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은 설 연휴 직후에 31일 날 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만났고 오늘은 당내 툭톱이잖아요. 원내대표랑 비대위원장 게다가 나경원 의원까지. 뭐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합류를 하게 됐다는데 나경원 의원은 왜 갔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나경원 의원한테 그동안 한 짓이 좀 미안해가지고 이제 와서? 네, 좀 사과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굳이 구치소에서 불러서 사과를요? 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하여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렬한 맹렬한 극렬 지지층의 이런 요구와 강요에 어쩔 수 없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개인 자격이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투톱만 가면? 예, 투톱만 가면 그냥 지도부잖아요. 쌍권총이 가면은 그러니까 나경원도 끼어서 물타기를 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는 해석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뻔뻔하고 이기적인 분이라서 글쎄요. 나경원이 내 말 잘 들었으면은 더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권성동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이 무시하고 모욕 주고 핍박을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여튼 다른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다 강조하면서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 관련 논의하러 가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죠? 이게 막말이에요. 그냥 자신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 건데 직에 대한 엄중함이나 무거움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당대표 원내대표는요. 물 마시는 것도 당대표 원내대표로서 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정치적인 함의 의미 눈 감고 있어도 원내대표가 눈 감고 있구나. 저 심정은 뭘까? 이제 그렇게 하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좀 곤란하고 이게 가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내 친구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이었으니까 한 번은 찾아가야지. 이번에 한번 찾아가고 한번 툭 털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직 당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렬하고 맹렬한 지지층에 대한 뭐 소구 아니면 그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일본 자위대 수장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문제 없어. 예, 그리고 또 뭐 일본 방위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개인 자격으로 했어. 뭐 그리고 지난번에 사도광상 추도식 주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일본 그 외무성 네. 그 사람도 그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 갔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공직에 그리고 공인의 개인 자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심사 참배했는데 개인 자격이다. 예.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SNS에 개인적 차원이라는 일이하고는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비춰질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야 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혼났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 회의 때. 그거 좀 알만한 사람이 꼭 그렇게 좀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좀 혼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재섭 조직부총장의 말씀이 맞죠. 하여간 당의 지금 지도부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국민들과 지지층에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엄중하다, 무겁다 그걸 느끼시고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판 것 같아요. 약을?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지도부와 의원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 뭐 이 내란 이런 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제 약을 너무 많이 팔아놔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쌍권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지지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왜 안 가? 왜 안 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외롭게 둘 거야? 이렇게 계속 이제 난리가 지금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화도 맨날 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야 되는. 만나러 가야 되는 당에 전화가 엄청 온대요. 왜 안 가냐고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 국면까지 조기 대선까지 생각을 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이제 회군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쪽에 붙어 있었고 또 중도층도 좀 포섭을 하려면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멀리 나가고 있다 지금 이게. 출구가 안 보인다. 네.